흥선대원군의 별장 아소당에 병력이 들이닥칩니다. 훈련대 대장인 우참령입니다. 지원군을 이끌고 충성을 바치러 왔습니다. 그날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번 회의 주인공은 죽은 다음에 아주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 전문기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풍운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적 의미는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해서 세상의 두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좋은 때라는 건 본인한테 좋은 때겠죠. 이 19세기 후반에 이제 신문물과 외세가 함께 밀려오던 시절에 이 사람은 개화파의 일원으로서 민첩하고도 기세 좋게 활동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라의 역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 회의 주인공은 죽은 다음에 아주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희귀한 인물입니다. 악인치고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악인이 없습니다. 자, 1895년 10월 8일 새벽에 마포구 염리동에 있던 흥선대원군의 별장 아소당에 병력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병력 대장이 이런 말 합니다. 대원이 대감께 인사여쭙니다. 훈련대 대장인 우참령입니다. 지원군을 이끌고 충성을 바치러 왔습니다. 이 조선 군대였습니다. 그 지휘관이 우범선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충성을 바치겠다는 말과는 달리 어투가 잘못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군대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그날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일제가 주도해서 경복궁에 침입해서 왕비를 시해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대원군 별장에 가 있을까요? 흥선대원군을 끌어내서 경복궁으로 모시면서 사건을 조선 내부 분쟁인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이 누굽니까? 호락호락 일어나겠어요? 그 새벽에? 1시간을 나오지 않고 늑장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측 계획은 동트기 전에 모든 걸 끝내겠다 이거였는데 대원군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당초 계획이 틀어져서 목격자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범선이라는 조선인은 도대체 누군데? 을미사변의 시해범들은 일본인하고 같은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었던 걸까요? 충청도 단양의 무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대대로 무인 집안이었어요. 1876년에 19세 나이로 무과에 급제합니다. 개항 이후에 김옥균 등과 교류하면서 개화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으로서 계속 승진을 합니다. 훈련원, 판관, 교령관들을 지냈고 1881년에 조선에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는데 이게 그 다음해인 이모군란의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이. 자, 이 별기군 참령관이 바로 우범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별기군 훈련생한테 하극상을 당해 고변을 했는데 오히려 곤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신식군대라서 아직 군율이 그렇게 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관두고 일본을 밀항했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발전한 옷을 받겠죠. 1882년에 이모군란으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한 다음에 이 일을 문제 삼아 너 왜 일본 갔다 왔어? 마음대로. 이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던 때입니다. 다 밀항이에요.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난국을 헤쳐나가자면 일본과 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나라 사정을 알려고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범선이라는 사람은 1번 근대화의 원래 뜻을 두고 2번 초지일관 그 뜻을 지킨 신념의 소유자였다. 3번 무인답게 민첩하고 추진력도 강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노빠꾸 태토남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이 권동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망명을 했고 나중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범선이 출중한 줄 알았다. 그는 무엇보다 담력이 출중하였다. 대담하고 학식 있고 학식 중에서도 군사학에 특히 뛰어났었는데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조상도 대대로 군벌 집안이었다. 그래서 군부 대신도 늘 그에게 물어 매사를 처리할 지경이었다. 이 군부 대신이라는 게 좀 안 맞아요. 우범선 망명할 시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기에 편제로 얘기를 한 걸 겁니다. 자, 이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우범선은 훈련원 첨정, 황해도 청단의 찰방, 이 찰방의 역참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관직입니다. 즉, 다 무관직을 수행을 했는데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민씨 척족들이 아예 개화당 일파인데 곱게 볼 리가 없었죠. 성품이 제멋대로고 행동이 정상이 아니다.
모호한 이유로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런 사유 정도면 평안도 순천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1886년에 6년 뒤에야 풀립니다. 6년 동안 귀양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정부의 무능에 환멸을 느껴서 차라리 중이 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이때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군은 서울에 주둔해서 1945년 해방 때야 물러나게 됩니다. 자, 다시 개화파가 집권했습니다. 다시 때가 온 거죠. 이제 풍운하가 된 거예요. 다시 가보개혁의 주도 기관인 군국기무처 의원이 됐습니다. 이때 친일파는 훗날 러일 전쟁 이후에 친일파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보개혁의 주도 세력은 근대화를 지향하는 전술적 차원에서 친일을 한 것이지 아직은 민족 반역 차원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1895년의 4월 가보개혁의 하나로 훈련대가 창설되자 우범선은 제2대대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훈련대 창설 건의한 사람은 주조선 일본공사 유명한 사람이죠. 이노우에 가오루였는데 우범선은 잠시 이노우에의 수종무관을 지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해 5월에 김홍집이 사임하고 박정양 내각이 들어섰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정치 집단이 대두하는 분위기에서 왕비는 친일 세력인 박영효를 쫓아내려 합니다. 박영효가 고종을 폐위하겠다 이런 맞불력전으로 반격하려 합니다. 이것이 기사회생의 밀개라고 표현되는 1895년의 정변개혁이었습니다. 박영효 훈련대 장교를 끌어들여서 왕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폐위하겠다는 플랜이 일종의 쿠데타죠. 당연히 이 계획에 우범선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설돼서 박영효는 다시 일본을 망명을 해야 됐습니다. 조정은 다시 이제 친일 세력 대신에 친러 세력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이 새 일본 공사로 부임한 다음에 위축된 세력을 만회하고 좌파 세력을 부식하는데 최대의 장애가 되는 자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왕비였습니다. 자, 저는 이 왕비 민씨를 명성황후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 황후인 적이 없습니다. 사후에 나중에 대한제국 때 추존이 된 겁니다. 저는 그냥 왕비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왕비를 그럼 시해를 하려고 했는데 함께 이를 추진할 조선인으로는 누가 좋을까? 떠오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이었습니다. 미우라는 우범선을 만난 자리에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난국을 헤쳐나갈 방도가 있겠소이까? 왕비를 시해하려는 걸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범선은 나는 무부요. 어떤 정견이 있을까마는 다만 조선의 정치계에서는 그 당우는 패거리죠. 패거리를 일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고재, 높은 재능, 양책, 좋은 계책이 있을지라도 변개하기 어렵소. 그러니까 아예 다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정적을. 단순 무식한 말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고어를 섞은 문장 같지만 자, 이게 왕비 시해를 미우라가 먼저 암시한 다음에 우범선이 이렇게 동조한 건지 미우라는 말로 꺼내지 않는데 우범선이 언제 이 말로 왕비 시해를 주장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두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범선은 분명히 미우라와 같이 왕비 시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인과 한패가 돼서 왕비 시해에 가담했다는 것이 향후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일본의 속셈은 이거 저 시의 주범은 조선인 우범선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대외적으로 대원군도 불러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일본 측의 속셈조차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짐작을 했지만 뭔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건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부터 어긋났어요. 훈련대하고 순검이 충돌해서 난투가 벌어진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고종과 왕비는 훈련대를 해산하려 했습니다. 해산 위기에 직면한 훈련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모군란 때처럼 왕비를 시해한 것처럼 꾸미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고종이 훈련대를 해산시키려고 했어요. 10월 7일에. 그러자 10월 8일 새벽에 우범선이 대원군을 가마에 태워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낭인 뒤를 일본 공사관 수비대가 그 뒤를 따랐고 우범선이 이끈 훈련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낭인들은 경복궁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건천궁에 들어가서 왕비를 시해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범선의 부대는 좌익 후면에서 엄호했습니다. 도와준 거죠. 엄호해서. 일본 낭인들은 왕비를 시해한 다음에 건천궁 동쪽에 녹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후원입니다. 거기서 불태웠습니다. 불태운 다음에
우범선이 자기 부하한테 시켜서 유해를 땅속에 묻도록 했습니다. 1896년 2월 11일에 고종은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뭡니까? 아관 파천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경복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동시에 내각 주요 인물의 척사를 명한 친위 쿠데타이기도 했던 겁니다. 김홍집, 정병화 같은 사람들이 광화문 앞에서 피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범선은 역시 더 이상 조선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위험하죠. 그래서 이두왕, 황철 등과 함께 황급히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자, 이것이 일본 망명 뒤에 촬영한 우범선 가족의 사진입니다. 원래 결혼했던 사람인데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일본 가서. 일본인 아내와 일본 옷을 입은 어린 아들이 가운데 보입니다. 자, 미우라 고로는 우범선에 대해서 일본 공사, 이 사람은 좋은데 언제 피살당할지 몰라 이렇게 표현했듯이 일본에 가 있어도 우범선은 계속 암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 고베, 히로시마 근처에 있는 구레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자, 고영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만민공동회 사건 등으로 일본에 망명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 왕비를 시해한 우범선이 일본에 있어? 이걸 알고 암살을 결심했습니다. 이 1894년에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처럼 출세하기 기대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범선이 사는 구레라는 도시에 가서 집 한 채를 빌려요. 아예. 그래서 안면을 트고 급속히 가까워집니다. 1903년 11월 24일 저녁에 우범선이 고영근 집을 방문해서 앉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영근이 슬그머니 우범선의 뒤로 가더니 미리 준비한 단도를 꺼내서 오른쪽 목을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고영근의 노비인 노윤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철퇴를 가지고 머리를 내리쳤다는 겁니다. 자, 이 붙잡혀서 일본 법정에서 고영근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근데 고종 황제가 이 문제로 이토 히로부미하고 통화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사건이 비화가 된 거예요. 한일 외교 문제로. 그러니까 징역 5년으로 감형됐고 나중에 다 살고 귀국합니다. 영웅이 되죠. 그렇게 참혹하게 암살당한 우범선은 비참한 말로가 된 반역자가 돼서 세상에서 잊혀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죽은 뒤에 거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그 일본인 아내에게서 얻은 그 어린 아들, 이 아들은 암살 사건 때 5살이었어요. 부친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은 다음에 고아원 생활을 했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제대, 농대, 실과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조선에서 온 학생들하고 의학생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는데 그중에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가 되는데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하고 물어보니까 범자 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네 아버지는 역적이자 매국노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네가 배운 것으로 조국에 봉사해야 해.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반역자였다니. 충격을 받고 나서 삐뚤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국에 봉사하자. 1936년에 도쿄제대 대학원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앞날이 정말 뻥 뚫려 있었어요. 탄탄대로였어요. 그런데 이 앞날이 탄탄대로인 이 사람이 1950년에 신생국이자 세계 최빈국이며 6.25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굳이 환국합니다. 물론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죠. 초대 한국농업과학연구소장 등을 지내면서 한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육종 사업에 전념을 합니다. 출중한 능력, 추진력, 한번 설정한 목표를 위해 돌아보지 않고 매진하는 것. 부친을 꼭 닮았죠. 근데 이번에는 방향이 어긋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업적을 세웠냐. 한국 배추는 원래 빈약했습니다. 몇 폭이 안 났었어요. 아주 날씬하고 빈약했던 한국 배추가 그로 인해서 비로소 풍성해졌습니다. 벼를 개량하고 감자를 개량하고 무를 개량했으며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제대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직을 주려 했는데 연구할 시간이 없다. 그런 이유로 장관직도 거절하고 농작물의 연구와 개발에 헌신하다가 아깝게도 이른 나이
1959년에 별세했습니다. 그 우범선의 아들의 이름은 우장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서 한국인을 먹여 살린 셈이었죠. 그는 과연 부친의 죄를 갚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